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약국의 황주엔 약사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해피약국 황주엔 약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에는 마스크 벗고 아주 산뜻한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그렇죠. 네네. 항상 우리 약사님 나오실 때 마스크 혹시라도 끼고 있으면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우리 애청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세요. 그 막 이런 모습이 얘기. 더 예쁠 텐데. 그 모습이 좀 더 보기 좋을 텐데요. 오늘도 여전히 보기 좋습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요즘 알러지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저는 네네. 뭐 워낙 알러지 비염 심한데 네. 너무 심해져서 지금 막 눈도 간지럽고 이러다가 아, 네. 지금은 좀 괜찮아요. 이게 나중에는 화장이 지워져요. 눈물 나면서. 눈물이 계속 나니까. 네. 여자에게 아이라인은 생명인데 정말 그거 없이는 어디 나간다는 거 생각을 못 하죠. 아이라인은 널 갖고 다녀야죠. 항상. 항상. 아니, 근데 진짜 저희 가족들 중에도 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콧물, 눈물, 그리고 뭐 눈충혈되고 막 네. 기침 나고 목도 간지럽다고 그러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워낙 비염이 심하긴 한데 이번이 이 정도는 처음이에요. 먹는 약 먹으면서 코 네네. 뿌리는 것까지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완전. 진짜 지금 뭐 독감까지 같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뇌감도 유행하고 또 네. 코로나도 또 유행해요. 여전히 있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그 건강을 좀 잘 챙기시는 그런 그럼요.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약사님. 네. 사실 뭐 우리 아나운서님 같이 항상 이렇게 피부가 빛이 나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화장빨. 화장으로 막 덕지덕지. 그런데 어쨌거나 저도 알고 있는 게 콜라겐 하면은 그거 이렇게 뭐 돼지 족발에 붙어 있는 그런 거 막 먹으면서 피부 좋아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돼지족발을 먹으려는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된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너무 사이즈가 큰 거예요. 몸에 이렇게 아무래도 이 모든 거는 이제 먹고 네. 장에서 흡수를 시킨 다음에 혈관으로 가서 내 몸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종착지에 딱 가야 되는데 네네. 뭐 장까진 잘 갔으나 이게 혈관에 얼마나 많이 갈련가 그게 문제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네. 요즘은 이제 시판용으로는 이제 다 잘라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많이 이제 그래서 뭐 저분자, 어류 콜라겐 네네. 이런 말이 많은 뭐 용어가 참 많아요. 저 그렇군요. 이번에. 네. 뭐 그런 건데 그래도 저는 제가 요즘 이제 갖고 있는 제가 저의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해서 아, 그래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제 좀 이렇게 좀 뭔가, 내가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면서 피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눈 뜨고 계신 분들, 혹은 나이가 들면서, 내 피부 상태가 왜 이러지? 갑자기 그전엔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콜라겐 많이 찾으시고 그럴 텐데, 도대체 콜라겐은 어디에 좋은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콜라겐 많이들 피부 생각하시는데 네. 콜라겐은 정말 우리 몸의 여러 군데 정말 곳곳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콜라겐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서 뭐 뼈, 근육, 피부, 힘줄, 그리고 핏줄, 연골, 장기, 그리고 또 뭐 장 등에서 발견되고요. 네네. 이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조직들의 지지 구조가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연결 조직 네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 조직을 탄력 있게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피부뿐만 아니라 또 혈관 네. 뭐 그리고 저기 나중에 얘기하려는데 왜 여자들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출렁거리는 거. 축 처지는 제가 또 거. 이렇게 막 흔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도 다 이제 콜라겐이 빠짐으로써 아, 그래요? 예전과 약간 똑같은 몸무게인데 네네. 왜 약간 이렇게 살이 좀 처지는 느낌? 맞아요. 이렇게 쉐입이 빠지는 퍼지는 느낌. 느낌이 네. 있어요. 그다 이제 콜라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지 역할하고 일단 피부뿐만 아니라 이제 네. 뭐 곳곳에 이제 몸에 이제 분포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몸의 안팎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관여하는 그런 영양소인 그쵸. 거네요. 그러면 도대체 왜 결핍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 욕한 거 아닌데.
네, 그럼 다양한 이유로 이제 콜라겐이 결핍이 되는데요. 이제 네. 노화, 뭐 염증, 뭐 자외선 노출, 그리고 흡연, 탄수화물 과다 섭취, 네. 그것도 뭐 다양한 질환 때문에 이렇게 콜라겐 결핍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로 이제 체내의 활성산소로 인해서 콜라겐 손상이 이제 초래돼요. 아. 활성산소는 이제 우리가 뭐 밥을 먹거나 이렇게 음식물을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에너지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유해 산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버려져야 되는 안 좋은 것들인 거죠. 안 좋은 이 건데, 활성산소가. 그쵸. 뭐 근데 뭐 요게 이제 피부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활성산소가 피부 탄력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콜라겐을 이제 산화시키기 때문에 아. 네 이제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그쵸. 그 살도 축 늘어지고 네네. 탄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활성산소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또 뭐 자외선 노출 제가 예전에 우리 선스크린 얘기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자외선에 네.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이제 DNA의 손상이 증가돼서 노화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맞아요. 이 자외선도 또 피부 콜라겐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네네. 아무래도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은 좀 이렇게 거뭇거뭇 기미도 생기고 주름도 더 많아지고 건조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요. 또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죠. 정말 슬프게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 네네. 콜라겐이 손상되기도 해요. 이제 바로 노화가 원인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콜라겐 결핍으로 피부 가장 바깥쪽의 층이 이제 얇아져서 네. 주름과 잡티의 원인이 되지요. 그래서 뭐 맞아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콜라겐을 보면은 이제 그 사진이 있는데 네네. 정말 확 현저하게 줄어든 게 눈에 참 슬프게도 보이지요. 그래서 보이지요. 네. 네. 20대 때는 그 말씀에 이게 슬픔이 배어 나와요. 슬픔이 배어 나와요. 예전에는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나도 네네. 잘 재생이 되고 했는데 이제 30대를 거치면서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잘 안 낫고 아, 아물지도 그런 않고 것도. 상처도 남고 네네. 네. 그런 것들도 콜라겐이 결핍되면서 잘 재생이 안 되는 거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콜라겐도 그중에 하나죠. 하나는. 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사실은 흡연 같은 거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피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서 안 맞아요. 좋으니까. 제가 참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얘기 드리는데 네. 그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차라리 술을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차라리 네네. 이런 말 해도 하면 안 되는데 원래 흡연은 정말 너무 안 좋아서 네네. 제가 이제 흡연이 몸에 안 좋고 노화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이게 바로 흡연이 콜라겐에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흡연은 이제 콜라겐 손상에 큰 영향을 줘요.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은 피부 조직에 공급되는 이제 산소의 양을 감소시키고 따라 그 조직이 재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도 손상되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거기다가 담배는 이제 니코틴뿐만 아니라 다른 화학 물질들이 엄청 많이 첨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 화학 물질들의 산화 스트레스가 이제 조기 주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예전에 그 쌍둥이들을 상대로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담배를 핀 이제 사람과 안 핀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 주름이 더 많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좀 젊을 때 뭐 흡연을 하시는 분들 보면 안 하시는 분과 피부가 뭔가 겉에서 보여지는 게 별로 이렇게 다르지 맞아요. 않은데 연세 드실수록 이제 흡연을 장기간 꾸준히 하신 분들 보면 확실히 노화가 더 많이 빨리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쵸. 네네. 아,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이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해서 요즘은 또 염증 수치 많이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염증 수치라고 많이들 네네. 아세요. 그래서 염증 수치에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이제 이 염증은 뭐 여러 가지의 조직의 적이에요. 뭐 이것 때문에 뭐 또 당뇨를 걸리는 건 아니지만 센시티비티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네네. 요즘 많이들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조직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 이런 염증 수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과도한 당과 가공육에 네네네. 많이 먹으면 이제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그러면 사실 현대인들이 많이 섭취하는 음식들 그쵸. 때문에 염증 수치가 또 뭐 햄버거, 네네네. 모든 음식들이 피자. 다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쵸. 네네. 이런 거 이제 염증성 식단이라고 하는데 염증성 식단은 몸 전체 염증을 이제 촉진시키고 네네. 염증성 환경은 이제 피부 재생, 치유를 방해해요. 특히 이제 과도한 당은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피부의 기반을 약화시켜서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네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식단만 바꿔도
여러 가지 건강이나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확 바뀔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네네. 근데 참 과도한 당은 참 끊으실 수 없나 봐요. 우리 약사님은. 네. 네. 음. 성격이 난폭해질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이제 너무 요새 생활이 많이 좋아졌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를 또 받는 게 현대의 삶이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 당을 많이 섭취들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오면서 또 커피 하나 이렇게 시럽 듬뿍 넣어서 한 잔 하고 네네. 왔거든요. 아, 그랬군요. 시럽 넣지 말아야 되는데. 블랙으로 마셨어야 되는데 그 그게 안 되는 반성하고 거죠. 있어요. 또 그거.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안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지막 역시 이 스무드한 이 연결. 아,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 없는 삶은 너무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현대인들은 다 모두들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스트레스는 콜라겐까지 손상시켜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은 또 콜라겐을 감소시키고 그렇죠. 또 이제 스트레스는 코리졸 같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거를 이제 증가시키는데 네. 요 호르몬 자체가 콜라겐 생성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저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또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 몸에 이제 그로 인해 생기는 염증과 싸우기 위해 이렇게 축적을 하고 이제 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거기다 자원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콜라겐이 덜 생성되는 거죠. 아, 그리고 거기 면역력도 포커스한다.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군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써야 하니까.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알러지에도 좀 더 취약해지고. 그리고 또 뭐 독감도 걸릴 수 있고, 또 그러다가 코로나도 걸릴 수 정말이에요.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스트레스를 적당히 내가 완화시키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콜라겐이 사실 그쵸? 지금 쭉 말씀하신 거 보면은 곳곳에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이제 결핍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콜라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요. 그래서 네네. 이제 아직까지 아마 더 밝힐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하도 콜라겐이 핫하다 보니까 연구 네. 결과도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연구도 더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네. 이제 아직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제 콜라겐은 밝혀진 유형이 한 28가지가 돼요. 네. 근데 그 중에 5가지가 저희가 이제 가장 유형이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하고 이제 중요한 이제 유형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28가지나 되는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 유형을 알아보기 전에 네. 노래 잠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아가 불러요. 기다리다.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약국의 황조연 약사님 모시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콜라겐의 여러 가지 효능 또 작용 뭐 이런 것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콜라겐이 여지껏 밝혀진 거는 한 28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 5가지의 유형이 우리 몸에서 가장 이제 흔하다고 하셨잖아요. 중요하고. 네. 네. 어떤 그러면 유형들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1형 콜라겐, 2형 콜라겐 이 2가지에 우선 이제 집중하시면 되는데 네. 1형 콜라겐 같은 경우는 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콜라겐이에요.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와. 피부의 진피층, 뭐 장기, 힘줄, 인대, 각막, 뼈, 핏줄, 손톱, 머리카락 등 몸 전체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제 뭐 소고기나 본 브로스 같은 거 달걀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네. 또 2형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골, 그리고 이제 소화기 내장의 이제 라이닝 등에 분포하고 있고요. 네. 음식에는 이제 닭고기, 몬브러스에 함유가 되어 있어요. 많이. 네네. 3형 콜라겐은 장기, 뭐 혈관, 근육에 분포되어 있고요. 3형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장기에 특히 대장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소고기, 몬브러스 생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형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임산부의 태반, 네. 눈의 유리체 같은 곳에 이제 분포하고 있고 달걀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10형 콜라겐은 이제 뼈, 관절, 연골,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역시 닭고기나 달걀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 본브로스 그러니까 뭐 약간 뼈 국물 같은 뼈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분들이 잘 드시는 뭐 곰고기나 뭐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소고기, 달걀, 뭐 닭고기 이런 거에 보통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달걀 껍질 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달걀 왜 딱 그 하얀 막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거. 근데 그거
그거 얼마 나와요? 달걀 하나. 그러니까 별로 그게 안 나와요. 문제죠. 아, 근데 거기에 많이 분포가 되어 거기도,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콜라겐의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엄청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벌써. 당연히 피부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네. 이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노화 방지, 탄력에 좋아요. 콜라겐 1형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의 가장 바깥층이자 이제 진피층의 90%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요. 네. 콜라겐의 이제 양이 줄어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주근깨 생기고 잡티 생기는데 네. 이제 콜라겐은 피부 내 수분도 유지하면서 탄력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네네. 따라서 이제 콜라겐 생산을 촉진을 하면은 이제 주름, 주근깨, 잡티 개선, 또 피부 탄력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제 콜라겐 E형은 이제 관절 연골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콜라겐은 뼈와 뼈를 잇는 관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에도 많이들 이제 쓰고 계세요. 아, 네네. 서포먼트로요. 네. 이제 인대, 연골 등 조직들이 과부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이 돼서 파괴가 되면은 콜라겐이 이제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고 정상적인 조직으로 교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이제 저도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본 건데 네네. 찾은 정보에 의하면 저 독일에서는 이제 한 6주에서 12주 정도 이제 관절염을 이제 좀 개선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제 요거를 복용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 콜라겐을요? 그쵸. 네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콜라겐은 이제 식품이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 요거 하나로 관절염을 내가 낫게 하겠다. 요거는 거의 그렇진 않아요.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네, 아니면은 네, 네. 조금 나중에 집안에 관절염 내력이 있거나 저희 집은 이제 연골이 많이 약해요. 네, 네. 집안이 다. 네. 그렇고 저는 이제 요런 거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괜찮지만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항상 먼저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뭐 뼈까지 이제 관여를 했다면 사실 콜라겐이 그 외에도 또 관여하는 곳이 많잖아요? 네, 또 콜라겐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이제 케라틴과 성분이 이제 구조가 동일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시면 이제 머리카락 밑으로도 두피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두피의 콜라겐 감소로 탈모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아요. 두피의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이제 두피의 진피층이 이제 얇아지면 혈관이 감소하고 혈류량이 줄어들고 영양분을 이제 모발에 공급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탈모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 이 원리를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해서 콜라겐을 통해 두피에 좀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탈모에 도움을 주는 거지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이 피부에 콜라겐이 없어지면서 잡티 생기고 주름 생기고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피도 머리의 피부니까 똑같이 그쵸. 동일하게 그렇게 작용을 하고 나중에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머리도 숭숭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 네. 이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금방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이제 또 신진대사, 이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요. 몸에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이제 콜라겐이 이제 세포랑 세포를 연결시켜주고 영양소도 좀 더 잘 운반해주고 이제 우리 몸에서 비워내야 되는 노폐물도 이제 잘 비워주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 또 이제 백혈구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면서 이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요. 아, 진짜 뭐 모든 곳에 다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백혈구에도 도움을 준다,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이게 혈관에도 또 영향을 준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혈관에도 이제 콜라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고요. 이제 우리 몸은 이제 혈액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그렇죠. 혈액이 없으면은 뭐 저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음. 이제 몸의 혈관은 혈액을 운반하는 이제 동안 이제 이렇게 혈관을 운반을 하면서 계속 조금씩 이제 손상이 되고 네. 또 회복을 하는 걸 반복을 하는데 이 회복하는 반복 과정 중에서 콜라겐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네. 혈관의 운동성에도 관여를 하고 이제 혈액순환에 종합적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실 콜라겐이 우리 몸에 중요하다면 사실 우리가 서플리먼트로 뭐 영양 보조제로 이제 네. 먹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콜라겐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솔직히 콜라겐이. 또 네. 근데 어떤 걸 고르시는 게 좋냐면은 우선은 분자량이 적은 콜라겐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네.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많이들 요즘 얘기를 하세요. 네네. 이제 또 콜라겐이 이제 흡수 및 생산에 도움이 되는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이 있는지 또 이제 가장 좋은 건 이제 믿을 만한 회사인지 이것도 네네.
정말 회사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아요. 그렇군요. 이거 뭐든지 유행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죠. 그러면 지금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분자 콜라겐이라는 게 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네, 이제 저도 이번 주제를 찾아보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딱히 기준이 어느 이하는 저분자입니다. 요런 게 솔직히 있지는 않았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너무 많고요. 뭐 저분자, 나노, 뭐 펩타이드 네네. 너무 많고요. 근데 네네. 다 한마디로 작은 분자량의 콜라겐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네.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아주 작다 뭐 아주 이렇게 작게 이제 얘기해서 한마디로 흡수를 좀 더 용이하게 하겠다. 쏙쏙 이런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콜라겐 구조는 이제 3단 이제 3개의 아미노산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뭐 프롤린, 글라이신, 라이신 대충 이렇게 생각돼 있는데 네네. 이 3개가 막 얽히면서 음. 단단하게 이제 이게 뭐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게 아니라 이제 3차원적으로 이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엄청 단단하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탄력도 유지를 하고 하는 건데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기 소화 효소가 가서 붙기도 어렵고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콜라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섭취를 하면은 효소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먼저 돼야 되고 네. 이 분해가 되면 이제 몸에서 흡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흡수된 이렇게 콜라겐이 이제 분해되어서 펩타이드 상태의 콜라겐으로 이제 흡수를 하면은 네. 이제 흡수를 하는 건데 그렇게 가서 이제 저희가 몸에 필요한 곳으로 가서 다시 콜라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분자량 이제 사이즈가 작을수록 좀 네. 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이제 시간도 적고 하다 보니까 네네. 흡수가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많이 섭취를 해도 이 입자가 크면 몸 안으로 곳곳으로 가지 못하고 다 그냥 배출이 되어 버릴 수도 그쵸. 있는 거네요. 그때 이제 뭐 많이 드시면 괜찮겠죠. 아주 많이. 아주 근데 많이. 그러려면은 너무 많이 또 섭취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저분자 콜라겐,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어류 콜라겐을 섭취해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육류 콜라겐과 어류 콜라겐의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자꾸 이제 분자량 얘기를 하는데 분자량이 적을수록 이제 사이즈가 작고 흡수율이 더 좋다고 네네.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몸에서 더 흡수가 되는 거를 어차피 드실 거면은 좋으니까 요게 이제 어류인지 뭐 저분자인지 나노인지 이제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기는 해요. 네. 이제 콜라겐은 육류 또는 어류로 이제 나누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형, 2형 이제 소고기, 닭고기 네네. 많잖아요. 네네. 근데 콜라겐은 육류에 참 많기는 해요. 문제는 그렇죠. 이제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흡수가 조금 용이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군요. 흔히 말하는 이제 돼지 껍데기, 네. 뭐 닭발 이런 게 육류 콜라겐이고요. 네. 어류 콜라겐 이제 생선 껍데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이제 아미노산 이제 그 사이즈의 차이인데 육류 콜라겐은 5,000 달톤 정도 이제 달톤이 이제 아미노산 크기의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요거가 5,000 달톤 이상으로 육류는 참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흡수가 좀 잘 안 되고요. 반대로 이제 어류 콜라겐 같은 경우는 1,000에서 5,000 정도로 이제 그만큼 작으니까 흡수율이 좀 더 높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류보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식품 거의 육류에 관한 거지만 어류 콜라겐 그러니까 그 입자가 아주 작은 거를 먹어야만 우리 몸에 더 도움이 된다 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 시너지 성분이 있는 제품을 고르라고 골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성분들이 또 있는지 궁금해요. 요거를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어떤 거를 이제 넣어야 되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시간 네네. 관계상 다 왜 이게 필요한지는 네네.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비타민 C, 글루타치온, 뭐 하일라산, 뭐 엘라스틴, 시스테인이 있는데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콜라겐을 먹으면은 요거를 이제 소화 효소가 이렇게 분해를 시키고 이거를 저희가 몸에서 필요한 것으로 이제 혈액으로 막 운반을 해가지고 네네. 예를 들어 피부에 필요한 피부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콜라겐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흡수한 콜라겐이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가 되었다가 다시 콜라겐으로 와야 되는 건데 요때 요 합성을 다시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C예요. 아. 그러니까 비타민 C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네. 또 뭐 엘라스틴, 또 뭐
글루타치온 또는 힐루산 또 시스테인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고르시는 게 더 좋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더 운반되어지는데 더 도움을 많이 주고 그럴 수 있다는 그쵸. 거죠. 운반돼서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을 만들어져. 시키는데 더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를 하루에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게 좋은가요? 우선 제가 찾아본 임상에 따르면은 3g에서 15g까지도 드시고 네. 콜라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이 드셔도 변으로 배출이 되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큰 부작용이 있지는 않은데 그렇군요. 이제 많은 임상에서 5g에서 10g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미국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한 2,500mg 정도 추천하는데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한 15g까지 상관없다고 하고요. 네. 피부 건강, 연골 정도는 이제 2.5에서 5g 정도 드시면 되는데 뼈 건강 생각하시면은 한 5g 이상 좀 더 높게 드시라고 네네네.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로 그렇게 부작용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네. 요런 좋은 것들을 좀 골라서 이렇게 먹으면은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는 부작용은 별로 없는데 이제 소화불량, 더부룩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이제 큰 부작용이고요. 네네. 이제 콜라겐은 이제 제형이 요즘 파우더도 있고 캡슐도 있고는 하는데 요거는 꼭 이제 설명서를 왜냐면 제가 5g 드세요, 10g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네. 그 상표 그 회사마다 제품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맞아요. 요거는 이제 파우더 같은 거는 이제 거의 하루에 한 스쿱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네. 숟가락이죠. 한 숟가락? 거기 안에 네네네. 들어가 있는 거. 네네. 네. 그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먹거나 캡슐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 정도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뒤에 꼭 사용 못할 좀 보시고. 네네. 만약에, 디렉션대로. 네.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확실하지 않으시면은 제품 가지고 오셔도 되니까요. 네네. 오셔서 꼭 상담 받으시길 바래요.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만 간략하게 콜라겐이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요? 네, 이제 콜라겐의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말이 많았었어요. 이게 네. 아무리 먹어봤자 이거 흡수 안 된다. 근데 그런 논문도 솔직히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요즘 다시 또 콜라겐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하고 또 몸에 이제 흡수가 되어서 이제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기반을 두고 제가 여기다 소개를 드렸고요. 네. 요런 이제 피부가 푸석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손톱, 발톱 잘 뿌려드시는 분들, 네네. 머리가 조금 잘 이제 끊긴다고 하나? 맞아요. 네, 또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자상하시는 분들, 얇으신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드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 작은적은 또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